이번에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굉장히 나라랑 또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아요. 슬로우 뉴스, 스몰 저널리즘. 일본의 새로운 저널리즘의 움직임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홍천 동국대학교 글로벌 어문학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이홍천 교수님은 게이오 대학 종합정책학부 전임 강사, 도쿄 도시대학 사회미디어학과 교수를 거치셨고 전 한국기자협회 편집국 차장으로 혐한 출판물, 인터넷 선거운동에서 미디어의 역할, 또 한일 미디어의 상호 보도를 주요 연구 테마로 하고 계십니다. 이홍천 교수님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이홍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언론재단과 실제로는 한 25년 정도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오래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1999년도에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고요. 10년 정도 일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자협회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면서 일본의 미디어 상황에 대해서 한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저의 캐리어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 이런 심층 보도가 없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를 들면 음료를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어떤 음료를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탄산이 빠져버린 코카콜라. 여러분들 그 느낌 이해하시겠습니까? 탄산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이 없어져 버린 코카콜라. 코카콜라라 그러면 안 되죠. 콜라. 자, 이런 부분이 우리 언론 보도에서 심층 보도가 빠져버리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부분을 이미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일본의 기자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본의 최근의 뉴스에서는 심층 보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일본의 언론에서 심층 보도를 찾는다는 것은 마치 멸종위기종 생물을 찾는 거하고 똑같다. 그만큼 일본 언론에서 심층 보도가 찾기 힘들다는 이런 단식인데요. 일본 언론에서 이런 심층 보도가 되게 줄어들고 있고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또 클릭 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뉴스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일본의 기자들은 일본의 심층 보도는 이미 끝났다. 아니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언론에서 심층 보도가 많이 없어지고 또 클릭을 유도하는 뉴스들이 판을 치게 된 데는 주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신문 산업이 쇠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이 쇠퇴했는데 왜 심층 보도가 없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내용은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심층 보도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신문 산업의 쇠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신문 산업의 쇠퇴는 네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 부수이고요. 두 번째는 신문의 광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들, 그리고 네 번째는 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왜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언론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의 부분들이 일본 언론의 경우에서도 많은 시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부수를 한번 볼까요?
일본 언론들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로 부수가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하루에 5,500만 부 정도 신문이 발행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문이죠, 그죠? 근데 그게 2020년이 되면 3,500만 부 줄어듭니다. 34.7% 줄어든 건데요. 2017년 이후로는 매년 100만 부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100만 부 그러면요, 한국 서울에서 발행하는 주요 언론사 2개 정도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이 부수 감소가 심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광고입니다. 광고는 더 심합니다. 2000년도에는 광고비가 여기를 일본으로 하면 1조 2천억 엔, 우리 하나로 하면 12조 원 되던 게 2020년이 되면 3,680억 엔, 3조 6천억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거의 70% 가까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일본은 2000년도에는 광고비가 70% 그리고 구독료가 30% 이렇게 됐던 부분이 이제는 역전이 됐습니다. 구독료가 70%, 광고가 30%. 자, 그러면 구독료가 70%니까 잘 견딜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은 20년 동안 디프레이션이었습니다. 구독료가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독료 비중이 늘어났다고 그래도 언론사가 겪는 경영적인 압박은 큰 거죠. 그 다음에 저널리스트들의 숫자, 2000년도에는 2만 3천 명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19,000명, 4,000명 정도밖에 줄지 않았어요. 근데 언뜻 보면 많이 줄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신문사별로 근무하는 저널리스트들의 숫자를 보면 다릅니다. 2000년도에는 신문사별로 700명이 일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보면 꽤 많은 숫자인데요. 그게 2021년도에는 390명이 되었습니다. 평균 43.3%가 줄어들었고요. 자, 구체적인 신문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사히 신문, 여러분도 다 아는 유명한 일본의 정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사히 신문이 경영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1인당 1,600만 원 정도 되는 임금 삭감을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5세 이상의 기자들에 대해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아사히 신문이 419억의 적자를 받습니다. 우리로 치면 4천억 원 적자예요. 이런 정도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일본의 지금 신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널리즘이 우리가 심층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널리즘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레거시 미디어가 경영 어려움으로 저널리즘 심층 보도를 잘 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저널리즘을 공유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움직임입니다. 슬로우 뉴스라는 단체가 2019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단체의 목적은 심층 보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단체는 심층 보도를 하다 보면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노력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비용과 노력을 절감시켜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뉴스의 CEO인 세오 마사루 상이 슬로우 뉴스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슬로우 뉴스는 심층 보도의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슬로우 뉴스는 두 가지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 구독 서비스입니다. 심층 보도를 정기적으로 구독을 합니다. 매달 $16, 우리로 치면 16,000원 정도죠.
16,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심청 뉴스를 정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청 보도를 근거로 한 논픽션 이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그런 출판의 하나의 장르인데요. 그런 논픽션을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심청 보도를 이해하는 독자들을 만들고 심청 보도를 이해하는 독자들과의 연대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심청 보도를 유지 발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심청 보도를 하려고 하는 벤처, 미디어 벤처, 그리고 독립 저널리스트, 그리고 심청 보도를 하려고 하는 기존의 미디어, 기존의 언론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언론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심청 보도를 하는 건데요. 언론사가 아닌 새로운 단체가 심청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라인 프레스라는 곳에서요. 새로운 심청 보도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누구도 모르는 세계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세계로 만드는 것, 그리고 주장보다 사실을, 논쟁보다는 대화를, 그리고 다양한 기자들이 모이는 심청 보도의 거점을 만들자라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대표이신 다카다 마사 유키 교수님, 저희 동료 교수인데요. 이 부분은 프론트라인 프레스를 통해서 새로운 심청 보도를 하는 스킬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줄지 하는 표현법도 연구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심청 보도를 만들 때 테마를 자기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독자나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심청 보도를 할 것인지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30명 정도의 심청 보도를 하는 멤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프리 저널리스트들도 있고, 그리고 사진 영상 작가, 그리고 TV 기자, 그리고 연구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멤버들이 모여서 새로운 심청 보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프론트라인 프레스는 세 가지 부분에서 지금 심청 보도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청 보도를 하는 거죠. 심청 보도를 하는 건데 독자적으로 심청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잡지사, 그리고 방송사, 또 라디오 프로그램과도 같이 협업을 해서 심청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청 보도를 해서 자기의 홈페이지에 심청 보도를 게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잡지사의 홈페이지, 또 야후 뉴스 같은 포털에서도 심청 보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매체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 그리고 다양한 코워커들과 함께 심청 보도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쉐어링 익스피리언스. 심청 보도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은 경험들을 얻습니다. 스킬들을 얻어요. 심청 보도를 하는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대상이기도 하고, 또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법들을 보통은 잘 공유를 하지 않아요. 왜? 자기만의 독특한 그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프론트라인 프레스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자들이 다른 심청 보도를 할 때 자기들의 경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겁니다. 심청 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도 많고 일본도 굉장히 심청 보도가 많은 나라예요. 하지만 어떤 심청 보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카이브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론트라인 프레스는 전국지뿐만이 아니고 잡지, 그리고 지방지도 굉장히 심청 보도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심청 보도는 어떤 단계적인 부분에서 아주 심청 보도에 맞는 심청 보도이기도 하고, 또 가벼운 주제의 심청 보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아카이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심청 보도인지를 공유할 수 있는,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경험의 공유의 부분인데요. 이런 활동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기자들이 자기의 경험을 각자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J 포럼이라는 활동인데요. 보도 실무자 포럼이라는 걸로 201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기자, 편집자, 디렉터, 보도 실무자들이 자기의 취재의 영역에서 익혔던 다양한 스킬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방법들,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다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전국에서 기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부터 규모를 확대했고요. 2018년도에는 15개의 강좌를 만들어서 250명 정도의 기자들이 기자, 편집자 그리고 디렉터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저도 2018년도, 2019년도 참가를 했는데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걸 학생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또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공유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그 혁신적인 이노베이션하고는 조금만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심층 보도나 우리가 저널리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거시 미디어가 침체된다고 하더라도 심층 보도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레거시 미디어 이외에도 이런 다양한 심층 보도가 가능하다. 그런 시스템을,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저널리즘과 한국의 심층 보도를 좀 더 발전시키는데도 많은 여러분들 시사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